제가 찻집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천성이 굉장히 게을러요. 아침잠 많고 또 늦게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그런 일을 좀 찾게 되었는데 찻집이 제격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일단 좀 있어 보이고요. 사람들이 여유롭고 한가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바쁜 것과 우리가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만 쭉 내밀고 막 이렇게 바쁘게 걸음걸이하고 그런 것들이 좀 싫더라고요. 또 학교 다닐 때는 비가 오고요. 낙엽이 지고 눈이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은 눈 내린다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걷지 않은 그런 길을 그 눈길을 좀 내 촛발자국으로 한번 떼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셨겠죠. 아무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낙엽이 지고 그럴 때 저는 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좀 자연을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성인이 돼서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라이벌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경쟁도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저한테 있는 그 성정이라 그럴까 유전자는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웠어요. 그런 관계보다는 좀 유기적인 관계,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을 찾다 보니까 천성이 게을른 저하고 딱 맞닥뜨려져서 찻집을 한번 해보자. 물론 찻집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10년 남짓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찻집 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찻집 주인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제가 만드는 차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고 또 여러분들도 차에 그 관심을 갖고 우리 자연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해주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바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정신을 좀 황폐하게 한 것 같아요.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좀 강박관념에 이렇게 좀 휩싸이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제가 경직돼서 말이 안 나와요. 네. 또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이 좀 건강한 먹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움직일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패스트푸드와 바쁘다고 하는 그 양대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좀 더 코너로 몰고 더 쫓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는 그런 의미에서 슬로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좀 이성적으로 또 차분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반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반사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차 마시는 것을 밥 먹듯이 늘 마셨다. 그러니까 차 마시는 행위가 그만큼 빈번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차는 원래 인류가 처음 취하게 된 그 기록을 보면요. 기록이라고 그럴까요? 약용의 성질이 짙었습니다. 차의 기원설에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중국의 그 신농씨라고 그 삼항오제의 한 분인데요. 인간한테 이제 농사를 알려주고 또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식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식물을 먹어봤다고 그럽니다. 수도 없는 식물을 먹다가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돼서 살기 위해서 해독제를 찾다가 우연히 차나무의 잎을 따서 씹었는데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차의 기원설로 뭐 그 외에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 차 관련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정설로 그냥 받아들이고 또 중국의 그 2700년 된 그 수령이 2700년 된 그 차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차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달지 않습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차라고 하는 것은 신농시의 그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한테 약용이었어요. 약으로 마셨던 거거든요. 그 차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을 마셨던 거죠.
자,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와서는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포식자처럼, 그 짐승들은요, 우리가 그 밀림의 그런 여러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취합니다. 예, 필요한 것만 먹죠. 우리 인간처럼 사육해서 막 잡아먹지 않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먹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동물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유기적인 관계, 상생의 관계,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꼭 필요한 것만 먹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에 맞춰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차라고 하니까 또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다도라는 것을 생각해요. 한복 잘 차려입고 근사한 찻상과 닭이를 준비해 놓고 한번 폼나게 마시는 것을 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최유중 씨가 그 무슨 학당인가요? 사마교실에서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 마실 때요, 다도 모른다고 출동 안 하죠. 이거 안 차거든요.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건강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 차려입고 좋은 닭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폼내려고 하는 게 다도가 아니에요. 다도의 의미는 엄격하게 본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양 삼국에서는 한중일이 가장 그래도 빼어난 정신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이제 일본의 다도를 살펴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많은 전쟁을, 그러니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쇼군들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많이 했어요. 뭐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자면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천하 통일을 이뤘던 사람이고, 또 자, 그러면 이 천하 통일과 일본의 전쟁과 차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은 소박한 차를 마시는 문화 이전에 패권을 다투던 일본의 장군들이나 또 영주들은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부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원차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잘 차려놓고 아주 거대한 그런 차실에 자기의 온갖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이렇게 보이고 자기의 이제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를 마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또 정치적인 뭐 권모술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에다가 뭐 안 좋은 그런 물질을 넣어서 제거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심을 하나로 수습하기 위해서 거기 아주 걸출한 차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탄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셀리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셀리큐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들이나 통치 계급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았던 서원차를 점점 축소하고 초암차라는 걸 만들어요. 그 초암차의 핵심은 그 차를 마시는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계급장 띄고 그 차실에서 마주 앉아서 정적을 제거하고 또 어떠한 암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믿지 못하는 불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것을 찻자리에만큼은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초암차라고 하는데요. 그 초암차는 화경청적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단어로 또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화기, 뭐 또 화목, 조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겠고요. 또 찻자리에 이제 그런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찻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런 경외로움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더러운 것들부터 분리된 청정함, 청결함. 내 내면 상태도 그렇게 되겠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 내가 머무른 공간도 청결과 청정을 뜻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움과 한적을 뜻하는 것도 하지만 일체의 동의 없는 아주 평정함을 되찾는 그런 마음의 단계를 적이라고 해서 일본 다도를 그냥 화경청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화경청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 다도의 원류가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 차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로서 마시기도 하지만 정신문화의 산물이고 또 한 가지는 서로 평등함과 서로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여야말로 화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겠습니다. 이제 그 일본 다도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건 아니죠. 물론 같이 공유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한중일 그 세 나라가 차 문화를 놓고서 서로의 정체성을 이제 그 답보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평상심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억지와 과장과 또 인위로운 것, 어색한 것, 뭐 그런 것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난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부자연스러운 것부터 있는 그대로의 그런 내 마음자리를 평상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차라고 하는 것이 정신문화 또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고 근데 어렵죠, 여러분. 다도라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잠깐 여기서 그렇다면은 왜 이 차 문화와 불교 문화가 좀 밀접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그 분들은 그 이제 불교도가 아니신 분들은 이 차에서 너무 그 불교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차가 조금 거리감을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차가 왜 불교하고 불교 문화하고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느냐면은 한 1세기경에 이제 중국에 이 불교가 전래되고요. 5세기경에 이제 그 보리달마라고 하는 선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에 이제 선불교를 이렇게 포교하기 위해서 아마 가셨겠죠. 근데 이제 승려들이 뭐 수행정진 또는 용맹정진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아무튼 참선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제 참선에 들기 위해서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맑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차가 이제 그러한 내 마음의 청정무감을 좀 지켜주고 또 머리가 맑아지고 내 마음에 이제 어떤 잡생각도 없게 해주고 뭐 잠을 쫓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가깝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런 연유의 사람의 보통 그 상정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보편화된 그런 생각들이 가장 귀한 것을 내 가장 귀한 사람한테 아니면 그 종교의 그 대상자한테 바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자기네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자기도 마셨지만 가장 깨끗한 그러한 차를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이런 차 문화하고 이제 밀접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그 어렵지 않은 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스님들께서는 음식을 드신 건 이제 바로공양이라고 합니다. 바로공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공양은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행자가 됐든 간에
보통 세속적인 사람이 됐든 간에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아니면 누구의 수고로 인해서 먹을 것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음식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것, 내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것, 아니면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것을 아무 그러한 장식 없이 하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밑에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고 모든 것은 나의 배움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바루궁양을 하실 때 달랑 깨끗한 흰 수건 하나만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일체의 것들, 내가 먹는 음식물을 높여서 나 귀하게 존귀함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 비워서 음식물을 취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지요. 자기를 종의 영주로 비워서 뭐 종교적인 얘기 하자는 건 아닌데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또 정신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들은 자기를 제일 낮은 형체로 비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다도하고 관련이 있느냐? 음식물을 먹을 때 바루궁양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차라는 자체가 뭐 귀하다 천하고의 관계가 없이 차를 마실 때도 뭔가 내가 근사한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기물이라든가 내 주변의 것들을 꺼내놓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위압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는 정말 그 가장 낮은 데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소중함을 갖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차의 정신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어려운 다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쉬운 다도로 그런 정신만 우리가 공유하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소산원에서 만드는 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은 차나무에서 잎을 따서 만든 것만이 차입니다. 네,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차라고 우리가 통칭 말을 하지만 대용차라고 불립니다. 차나무에서 잎을 딴 것만이 녹차도 가공할 수가 있고 또 보이차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우롱차도 만들 수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늘 마시는 그런 홍차도 만들 수 있고요. 아무튼 가공법에 따라서 차는 뭐 백차, 녹차, 황차, 청차, 또 흑차, 홍차 이렇게 6가지 6대 다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전부 다 차나무의 잎에서 딴 것입니다. 대전은 차나무가 그 자라기에 생육 환경이나 그런 기온들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소중한 자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우리 환경에서 늘 쉽게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일부들 뭐 민들레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새비름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우술이라고 하는 새 무릎 풀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까마중이라는 그런 또 들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차를 만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전의 환경이 그러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약초나 들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는 굉장히 제가 또 집에 돌아와서 숙제로 남겠습니다만은 차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늘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가 내가 왜 바쁜지 또 나의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